몸이 서서히 굳고 정신도 희미해져서 결국 기억을 잃게 되는 레밍턴병. 세계에서 5%뿐인 여성 지휘자인 차세음이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천재 혹은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녀는 한국으로 귀국해 악단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녀를 배신하고 협박하는 사람들과 맞서는 와중에도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바로 레밍턴병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이미 레밍턴병이라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었죠. 차세음도 어머니가 겪었던 증상들을 하나둘씩 겪지만 진단을 거부한 채로 언제 자신이 레밍턴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완벽한 공연을 위해 음악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밀어붙이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차세음이 두려워하는 레밍턴병, 정확히 무슨 병일까요? 실제로도 레밍턴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까요? 알아두면 유용한 미디어 속 질환, 신경과에서 헌팅턴병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라매 병원 신경과 이지영입니다. 차세음이 두려워하는 유전병 레밍턴병은 드라마 속 가상의 병으로 실제 헌팅턴병을 참고해 설정된 걸로 보이는데요. 헌팅턴병은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헌팅틴이라는 유전자의 3연기 반복 서열이 비정상적으로 증폭해서 뇌신경 세포들이 퇴행하는 병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불수의적 움직임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뇌신경세포가 하나하나 병들어 서서히 소멸되면 결국 뇌 위축이 일어나는 것이죠. 헌팅턴병은 무도병이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말을 하는 근육, 보행을 하는 근육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도 어눌해지고 보행도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련적 움직임, 비정상적 걸음걸이 등이 마치 춤추는 동작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춤, 댄스를 뜻하는 그리스 어원 코레아에서 명명해 무도증이라는 증상으로 부릅니다. 즉 헌팅턴병에 무도증 증상이 포함되는 것이죠. 헌팅턴병이 무도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무도병이라고도 불리지만 무도증을 일으키는 다른 여러 질환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도병은 이들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헌팅턴병의 주요 증상 3가지는 춤추듯 움직이는 이상운동,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 저하, 조울증 등의 정서 행동 장애로 나뉘는데요. 서서히 신경세포들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상실된 기능들이 차례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침범되거나 취약하여 일찍 퇴행에 빠지는 뇌신경계 영역들이 있고 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정서나 인지는 변화 없이 운동 이상만 먼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사람들은 경련을 동반하기도 하나 성인에서 발병하는 경우는 경련은 아주 드물기도 합니다. 헌팅턴병의 진단을 피하거나 치료를 방치하면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중의 차세움도 어머니가 레밍턴병 때문에 바이올린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는데요. 자신도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을 받을까 두려워서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도 치료를 거부합니다. 실제 헌팅턴병도 레밍턴병과 같이 유전 확률이 50%입니다. 헌팅턴병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고 유전자 변이 자체가 실제로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어머니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유전받을 확률 또한 이론적으로는 5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 이외의 원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헌팅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병이 발병하기 전에 발병 기전을 차단해서 막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의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2명 정도로 추산되며 진단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인데요. 헌팅턴병은 정상적인 움직임 사이사이에 비정상적인 증상들이 조금씩 껴있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헌팅턴병을 앓고 있는데 정서, 행동의 변화 등 증상이 의심이 되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증상이 생겼을 때는 회피하기보다는 한 번에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 가족력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차세음이 결국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헌팅턴병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오시면 먼저 무도증을 유발하는 다른 2차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뇌신경계 질환들이 아닌지 감별합니다. 유사질환으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의외로 이 질병들은 헌팅턴병과 증상이 달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전혀 다른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헌팅턴병과 유사한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헌팅턴병 표현형 질환들이 있고, 이 표현형은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전자는 태어날 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1회 검사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내원하는 분들 중에서는 가족력 때문에 임신을 주저하거나 우리 아이가 발병할까 봐 두려워서 어린 나이부터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자주 내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데 무조건 검사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헌팅턴병이 있는데 아이는 무증상이라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본인이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어서 이에 대한 유전 상담을 원할 경우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팅턴병 진단을 받으면 우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들을 시작합니다. 대증적 치료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능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도증이 심하면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워지는데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이나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의 환자들이 진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쓸 약이 없다거나 해줄 것이 없다라는 말을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해외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약물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최근 10년간 대규모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여러 신개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임상시험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신경과 전문의 중에서 이상운동질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 헌팅턴병 연구회가 결성되었고, 2020년부터 보라매 병원 주도로 한국 헌팅턴병 환자들의 대규모 장기간 관찰 연구 사업인 코호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의료진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헌팅턴병의 치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환자와 가족분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 조금씩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환자와 가족분들께서도 우리 의료진들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힘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진료하면서 의사로서 더 나은 진료를 해드릴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헌팅턴병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신뢰를 주시는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의사로서 제가 이런 난치성 질환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 헌팅턴병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제 개발과 의학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